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총선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왜 인류가 옛날부터 이 진실 또는 진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 유명한 조지 오웰은 1984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은 진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팩트가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오웰이 20세기 문학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그분의 문학성도 있지만은 그분의 문학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이데올로기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성스럽다는 점입니다. 즉 이분이야말로 신념을 진실 밑에 놓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사실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에 자기의 신념을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사실 앞에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죠. 조지 오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론만 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이 사회저변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스페인 지원을 합니다. 당시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공화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국적 불문하고 지식인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조지 오웰은.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맞서 싸우는 파쇼, 프랑코, 나치, 이 우익 전체주의와 스탈린주의, 공산주의가 똑같구나.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공화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스탈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스탈린에 반대하는 같은 사회주의자를 잡아 죽이는 걸 현장에서 봅니다. 이분도 조지 오웰도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쓴 책이 동물농장이었습니다. 근데 동물농장을 가지고 출판사에 갔더니 출판사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이니까 영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대의 명작을 출판하는데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아마 퇴짜 놓은 출판사들은 아마 오래오래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출판을 했으면 떼부자 된 거 아닙니까? 물론 1984는 1948년 49년에 쓰여졌으니까 그때는 동서냉전이 시작한 이후니까 출판사를 구하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그 1984를 쓴 1년 뒤에 조지 오웰은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산 조지 오웰이 바로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는 사실이 신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문명인입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지성인입니다. 그
그 사람이 좌든 우든 대화가 통합니다. 왜냐? 진실이란 객관적인 팩트에 합의를 하면은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요새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우파는 참말하는 좌파보다 더 나쁩니다. 거짓말하는 우파와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참말하는 좌파와는 대화가 통합니다. 좌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훨씬 좌우보다도 더 밑에 있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자. 그게 과학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인정하자.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지동설이다.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하자. 인정하는 순간부터 위대한 인간의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각성의 핵심은 뭐냐? 있는 그대로 보자. 종교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요사이 말하자면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 진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확신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의 두 흐름의 싸움이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좌파가 만든 선동이 뭐 많죠. 선동은 원래 좌파가, 특히 종북 좌파가 더 많이 하니까. 좌파, 이제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만든 선동의 수를 꼽으라면 손가락 10개가 모자라죠. 광우병 선동, 천안함 폭침 부정 선동 등등등. 근데 우파도 이 좌파와 싸우다 보니까 그런 루머를 만듭니다. 기억에 생생한 게 두 가지죠.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설. 이 두 선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쓰리 난무하느냐? 광주 사태 북한군 투입설과 사전투표 조작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두 주장을 하는 이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불만, 불평이 이 원인입니다. 광주 사람들에 대한 불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럴 수가 없다는 울분, 이런 미움과 미련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남 탓하여 위로받기 심리가 등장합니다. 남 탓하면은 내 탓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국군이 그랬을 리 없다. 광주에서 통합당이 참패할 리가 없다. 여기에 음모론이 달콤하죠. 하나의 진통제가 됩니다. 이번 총선을 직시하면은 고통이 와요. 그러나 이번 총선은 사기다. 통합당이 이겼는데 부정으로 졌다. 이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통제를 먹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진통제만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과 사전투표 조작설은 국가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는 여러 번 국방부도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하고 재판도 있었고 국회도 조사하고 해가지고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북한군 투입설은 부정되었습니다. 전두환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설도 부정되었습니다. 헬기 사격도 부정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리는 세계적 공정성을 인정받고 이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해서 통합당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00명 북한군이 투입되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 하는 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공신력 있는 제도, 즉 국군 선관위와 같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법치거든요. 이 제도를 흔들어 버리면은 공동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군 600명 투입설이나 사전투표 조작설은 그게 정교한 선동이 아닙니다. 맑은 눈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설이 왜 이렇게 확산되느냐 하면은 워낙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좋은 답을 원하는 데다가 이 선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다 이거죠. 전문가들. 뭐 미국 소식통, 미국 정보기관은 통계학자, 뭐 과학적 기법 막 이런 게 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잘 속는다 이거죠.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의외로 이런 선동에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잘 안 속습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뭐 통계학자, 사진 분석가 등등 이런 전문가들이 음모론을 지원하면은 잘 먹힙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학자들은 이런 데 잘 속는데 기자들이 잘 속지 않아요. 기자는 경험을 중시하고 학자들은 공상이나 논리나 관념을 중시하니까 잘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잘 속는다.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가 되고 초등학교 정도 학력 가진 사람은 5%,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운 무식자라고 제가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 편향의 논리에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은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논리적 설득이 먹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토론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다만 토론을 통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을 믿지 않는 사람, 사전투표 조작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음모론자들이 더 싫어합니다. 좌파보다도 더 싫어해요. 좌파보다도. 라이벌보다도 더 미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우파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군 600명 투입설과 사전투표 조작설을 우파를 분열시킵니다. 우파가 분열되면 좌파에 유리해지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해지는 거죠. 위의 두 주장, 광주 사태 북한군 600명 투입설과 사전투표 조작설은 자유진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좌파에는 조롱거리를 제공하고 우파의 외연 확대를 어렵게 만들며 천안함 폭침 부정이나 광우병 선동을 비판할 때 힘이 좀 빠집니다. 자, 문제는 이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 세력이냐 거짓 세력이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하는 우파는 참말하는 좌파보다 더 나쁘다. 좌우는 신념의 문제지만 조작론은 사실의 문제다.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명도 자유도 유지될 수 없다. 정의는 진실 위에 세워야지 신념 위에 세우면 독선 독재로 흐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음모론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더 큰 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힘은 압도적 여론이라든지 물리력이라든지 음모론자의 자충수라든지 또는 판결이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